안녕하세요. 저는 긴 싸움 끝에 이혼을 하고 홀로 살아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 사이트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을 듣다 보니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남편과의 이혼 이유를 적어보려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정 형편이 어려웠기에 결혼 시 도움이 없이 대출을 받아 결혼했습니다. 나이 어릴 때부터 절약에 주의를 기울이는 성격이었기에 결혼 전부터 가계부를 사용하고 수입 지출을 미리 계획하여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빚이 생기면서 마음속 불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보너스를 이용해 빚을 최대한 상환하려 노력했지만 남편은 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빚을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기에 들어오는 돈만 생각하고 나가는 돈은 생각 없이 살던 사람, 천하태평인이었죠. 남편의 말에 따르면 편하게 살 수 있지만 저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자주 다투곤 했어요. 남편을 보면 항상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게다가 시댁에서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고 제 예산대로 살아오던 제게는 예상 밖의 상황이었죠. 계획대로 살아왔던 저에게 다른 사람들로 인한 변수가 생기자 입에는 돈이라는 말만 맴돌았죠. 언제부턴가 돈만을 고민하게 되었죠. 다른 사람들의 영향으로 변화되었는데 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돈에 대해 지나치게 인색하다며 행동하는 것에 절 많이 상처받던데요. 맞는 걸 우리 혼자 하는 것도 아닌데요. 하루하루 속이 뭉그러졌고 결국 카드 대금 상황에 폭발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카드 명세서를 찾았죠. 남편의 것을 먼저 확인했죠. 그 뒤 카드 값에 대해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매일 커피를 마시고 식당을 가고 주말에는 골프를 즐기며 골프 용품을 샀다는 사실이 나타났어요. 그때 남편이 돌아왔는데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그 사람은 돈을 받으면서도 왜 그렇게 많이 카드를 사용하는 걸까요? 사회생활을 하면 그 정도로 돈을 쓰는 게 일반적이지만 누구는 사회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무엇이 다른데요? 누군가는 돈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어지럽게 살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렇게 살지 않겠지요? 또한 그렇게 살도록 누군가를 강요하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면서 나를 설킨다는 걸까요? 우리 집은 그렇게 저축해야 하는 정도도 아니고 스트레스를 풀면서 사라고 하면 빚도 천천히 갚고 그런데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살면서 왜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나요? 내가 생각하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돈을 계속 타령하는 집이 어디에 있는지요? 그것이 지금 우리 집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나요? 그 모든 어려운 일을 이제까지 내가 해왔다는 걸 알게. 이젠 그냥 하나 골라 용돈을 받아가거나 카드를 사용하지 말던지. 지금 당신처럼 돈을 받고 카드를 사용하면 그 용돈을 왜 받는 건가요? 아이고, 참으로 귀찮네요. 그 녀석은 짜증스레 소리 지르며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짜증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상황이 정말로 달라진 것 같아요. 제 삶은 그대로 두면 얼마나 나쁠지 모르겠어요. 남편의 쓸데없는 지출이 점점 더 커지면 어떡하죠? 매번 그렇게 행동하니 남편 때문에 속이 답답하고 한숨만 나오는 황당한 상황에서 화병이 생길 것 같았어요. 그냥 그렇게 계속 싸운 후에 며칠 동안은 남편이 조용해진 듯했지만 결국 또 다시 도박이나 술에 돈을 쓰라는 식의 부축을 해내더군요. 일상적으로 날마다 떳떳해지는 척하는 상황에서 제게도 정말 지치고 힘든 일이었고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종종 이러한 생각이 들곤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 또한 남편과 똑같이 살기로 결심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쓰는 만큼 나도 쓰기로 마음먹었죠. 첫째,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함께한 오랜만의 모임에 나갔어요. 아직 결혼을 안 한 친구들이 대부분이라 함께 있으면 결혼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죠. 그들은 모두 아가씨처럼 보였어요. 결혼한 후 처음이네.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나온 거야? 미안한데 살아보니 이제야 온 것 같아.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아야지. 집안 스트레스도 푸는 게 좋겠다. 맞아. 그동안 왜 집에 얽매여 살았는지 모르겠어. 함께 술 마시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가버렸는지 모르게 되었어요. 2차 가자. 넌 괜찮아. 유부녀가 늦게까지 있어도 괜찮아? 유부녀가 뭐가 그리 특별한가? 어디로 갈까? 노래방 어때? 좋아. 호프집에서 나와서 근처 노래방으로 이동했어요. 친구와 또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무척 즐겁게 노는 시간을 가졌어요. 술에 취한 상태여서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죠. 친구 중 한 명은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는데 수시로 맥주를 손에 들고 들어왔어요. 정말 웃기기까지 했던 그 모습에 우리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노는 동안 자정이 지나가고 친구 중 한 명이 핸드폰이 계속 울린다며 내게 핸드폰을 건네주었어요. 그건 내 남편이었어요. 받고 싶지 않아서 핸드폰을 도로 가방에 넣고 맥주를 마셨어요. 전화 안 받아도 괜찮아 남편이니까 걱정 쓰지 마요. 하면서 친구의 말에 울려드는 핸드폰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어요. 밖은 이미 어둡고 조용했어요. 핸드폰을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디야? 오늘은 친구들 만났다고 했잖아. 지금 시간 몇 시야? 그리고 왜 전화 안 받아? 내가 걱정했을 줄 알았더라면 되지. 언제부터 날 걱정했어? 빨리 들어와 나 알아서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핸드폰을 닫고 다시 노래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뒤로도 1시간 정도 더 노래방을 즐기다가 친구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어요. 남편은 나를 기다리느라 잠에 들지 못한 것 같았어요. 지금 몇 시야? 제가 미리 말했잖아. 좀 먼저 주무라고. 왜 이상한 짓을 하고 난리야? 왜 너도 이렇게 살아? 너 말이 맞았어. 아등바등 살 필요 없겠더라고. 그냥 하루살이 느낌으로 그때그때 살면 되잖아. 그게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래, 나도 너처럼 살기로 했어. 왜냐면 나중에 남편은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듯이 날 쳐다보더니 그 이후로 기억이 없어. 오랜만에 술을 많이 마시니까 내 기준보다 더 많이 마시게 돼버렸고 집에 돌아가서 긴장이 풀렸는지 그대로 퍼져버렸어. 다음 날 머리가 너무 아파서 눈을 떼고 잠들 수 있었어. 아, 머리야. 주방으로 간 나는 물을 펑펑 마셨어. 속이 쓰렸던 게 문제가 아니었어. 머리가 너무 아파서 머리를 제대로도 들지 못했어. 거실에 있던 남편이 다가와. 자아라는 짓이야. 어떻게 이러지? 어쩌다 여기까지 왔어? 기억이 안 나. 어쩌다 들었는지 모르겠어. 당신과 얘기했던 것 같아. 그래, 나도 이제 너처럼 살 생각이야. 그러나 먹기 싫었지만 남편이 숙취에 좋다는 약을 줬고 나는 그 약을 먹고 잠을 다시 자려고 했어. 약이 효과를 발휘하자마자 잠들어서 머리가 아팠지만 최대한 자려고 애를 썼어. 밤이 깊은 시간에 제 수치가 다시 복구됐고 밥도 먹을 수 있었어. 결코 다시는 술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한 만큼 정말 힘들었어요. 그 다음 날 출근하다가 직장 동료가 테니스를 배운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저도 취미생활로 무엇을 할지 고민 중이었는데 그래서 직장 동료가 다니는 곳에 가서 덜컥 등록하게 되었어요. 몇 달 등록하면 할인을 해준다는 말에 솔깃해져서 적성에 맞는지도 모르고 시작해버렸죠. 운동복조차 없었던 저는 운동복도 사고 운동화도 사고 예전 같았으면 딱 필요한 것만 사서 살 텐데 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직장 동료와 같이 이것저것 테니스 용품을 구경하고 샀어요. 이렇게 충동적으로 쇼핑하는 건 제 적성에 맞지 않았지만 지금은 남편처럼 살겠다고 다짐을 한 상태여서 어설프게나마 하고 있는 것이에요. 테니스 용품을 샀 다음에는 카페에 커피를 마시러 갔어요. 그동안은 아까워서 잘 들리지 않았는데 매일 가는 남편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저 역시 카페에 들어가서 앉게 됐죠. 오늘 나 때문에 힘들었지? 아니요, 쇼핑하는 건 즐겁죠. 이건 내가 내일 잘 살 테니까 마시겠어요. 근데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내가 원래 필요한 물건만 살 편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도 살아버리네. 쓸 땐 써야죠. 열심히 일하는데 즐거움은 있어야죠. 일만 하면 무슨 재미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결혼을 한 후에는 어렵더라고요. 제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가 몇 명 있는데 특히 외벌이를 하는 사람들은 더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대로, 계획대로 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가능하면 결혼은 천천히 하는 게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제 삶을 즐기고 싶어 해요. 처음에 등록할 때 너무 감정적으로 등록했는지 돈을 낭비하는 것 아닌가 걱정했지만 지금은 잘 한 것 같아요. 회사에서 집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푸니까 좋았어요. 결혼한 후 제 삶을 살아보기로 마음을 먹고 벌써 한 달이 지났고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카드 명세서를 보기 전까지 괜찮았는데 우편함에서 카드 명세서를 보고 집으로 들어오니 카드 대금을 보고 놀랐어요. 무턱대고 쓰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용 금액보다 많았고 남편의 것을 보니까 굉장히 놀랐어요. 평소보다 많았다고는 해도 소액을 사용했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지 않아도 남편은 정말 안답이었어요. 안 되겠다 싶었는데 남편의 카드 대금을 내야 하니까 통장에 돈을 넣어 두지 않았어요. 그러고 스레즈즈 PID 12,559 남편이 연체된 카드값에 대해 화를 냈던 일이 있었어요. 제가 확인하지 않은 채 돈이 없어서 결제가 안 됐을 거라며 화를 내며 말했죠. 남편은 제가 관리하는 가족카드에 대한 사용 내역을 확인하라며 화를 냈어요. 카드 명세서를 보니 우리 아이가 무슨 용도로 사용했는지 알 수 없는 돈을 많이 사용했던 걸 발견하며 놀랐어요. 남편은 돈이 없다는 대로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맨날 주겠다고 했지만 이렇게 사용하는 건 충격적이라며 화를 내더니 저에게 해결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남편은 내가 다 관리하면서도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 따로 있는지 몰라서 놀랐는데 결국 이번 일만 해결해주길 요청했어요. 제가 나도 이제 내 맘대로 살겠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끝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는 듯 했어요. 너도 한 번은 겪어봐야 돈이 귀한 줄 아는 거지. 정말 말이야. 누구한테 화풀이 하는 거야? 네가 바라는 대로 다 알고 있으니까 이번만 해결해줘. 나 이렇게 부탁할 테니까. 이제 시댁에 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마 알겠어? 제대로 이해했어. 그래, 그렇게 할게. 남편에게 약속을 받아내고는 남편의 카드값 갚았어. 그리고 가족 카드 없애고 남편의 카드 한도 최대한 줄였어. 그렇게 되자 남의 돈으로 하던 호사 양반 노릇을 시도해서 한우는 건 다 겪었어. 한동안 제게 연락도 없던 시어머니가 부르셨지. 퇴근을 하고 시댁에 잠시 들렀어. 집에 들어서자 집안 향기가 차가웠어. 아가씨가 저를 노려보더니 카드를 던져. 아무 쓸모없는 카드인데 어찌할 거냐고 묻더라. 내가 필요 없으니까 버려라. 버려라 이야기야. 그때 시어머니가 얘기했는데 여긴 앉아봐. 그 말에 시어머니가 앉은 소파로 가서 앉았어. 아가씨도 덩달아 따라와서 다리를 꼬고 앉았어. 너 이 카드 없앴니? 왜? 카드 값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그냥 없앴어. 비상 상황에서만 사용하라고 했다던데 아가씨가 사용한 것은 비상 상황이 아닌데 뭐 백화점이나 피부과 다녀다니면서 돈을 벌지도 못하는데 사치만 부려대는 아가씨는 정신 차려야 해요. 제가 말하면서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니, 지금 말 다 했어요. 아니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아가씨 몇 살이세요? 아직도 오빠 등에 의지하며 기생충처럼 살고 계세요. 기생충이라고요? 그렇다면 기생충이지 뭐예요? 아가씨가 벌른 대로 쓰면서 사세요. 백세처럼 사는 게 아니라 황새처럼 사세요. 엄마, 언니가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아가씨는 시어머니에게 씩씩거리며 불평을 했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화를 낼 정도로 고함을 쳤어요. 너도 뭔 소릴 하는 거니? 난 너를 그런 적 없었는데. 시댁 앞에서 그런 행동이 뭐니? 참다가 못 참아서 난 널 어쩌지. 돈 문제로 연락하지 마세요. 어떻게 여기로 와서 앉지를 못하냐. 제 말을 한 다음 시댁에서 나왔어요. 심장이 뛰어서 힘이 들었지만 해야 할 일이었기에 참았어요. 진정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이란 생각을 하며
그는 나에게 그렇게 잔인한 말을 해야 했느냐며 나를 나쁘게 대하면서도 큰 화를 내지는 못했다. 그 자신이 나에게 한 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그 이후로 나는 시댁과의 교류가 줄어들었다. 나는 시댁에 전화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댁도 남편에만 전화해서 지내게 되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종종 손을 벌리는 일도 줄어들었고 그동안의 남편은 깨어나서 나와 같이 의지를 했다. 혼자 할 때보다 남편이 도와주니 갚을 돈도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갚을 수 있었다. 결혼할 때 생긴 그 빚을 다 갚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다. 이제는 돈을 모을 일만 남았다 생각하니 벌써 행복해진 것 같았다. 그동안 고생한 남편에게도 고마움을 전했다. 몇 달이 지나서 별 고민 없이 잘 지내고 있을 때 남편이 내게 이야기했다. 어쩌다가 회사 사정이 어렵게 돼 다시 시작해야 해. 어떻게든 도와주자. 현재 그 집에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의 엄마도 힘들어해 일을 다시 찾는 것도 힘들고 그가 그래서 나에게 이야기한 것이다. 그럼 매달 생활비를 주는 것도 있고 아가씨는 다시 직장을 찾아보면 되는 건데 직장을 찾을 때까지 좀 도와주자고 해야겠죠. 난 시댁에서 아가씨의 직장을 돕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지만 남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가씨가 새 직장을 구할 때까지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생활비에 보태서 카드 한 장을 건넸어요. 아가씨는 고마워하며 카드를 지갑에 넣었죠. 시어머니도 돈이 뭐라고 저를 바라봤는데 그 이후로 왕래가 잦아졌어요. 한 달이 지날 때쯤 아가씨는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천하태평하게 살았어요. 조바심이 나는 건 제게만 해당된 것 같았어요. 두 집을 도와주며 아무도 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 고맙다고 했던 시댁에서도 이제는 카드를 마구 쓰더라고요. 시댁에 가면 변한 물건들을 보면서 속으로 화가 나기도 했죠. 돈을 벌어오는 사람과 쓰는 사람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아가씨는 직장에 가지 않아도 신발과 옷, 가방을 샀던 게요. 양심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아가씨는 백수 생활을 한 지 몇 달이 되었고 눈앞에 자꾸 그런 것들이 보일 때마다 내 마음이 답답해졌어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짜증밖에 나질 않았죠. 아가씨가 처음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미안한 눈치를 보였지만 이제는 그런 생활이 익숙해진 모양인지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아가씨는 돈 문제로 고생을 하며 번 돈으로 먹고 놀기만 하다가 게임에 빠져 현질을 하다 빚을 짓고 이 비용까지 저희가 갚아주었어요. 이제는 예전보다 그 병이 더 심각해졌고 언니가 말 안 해도 제일 답답한 건 저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가씨한테 준 카드를 없애야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양심을 찾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못한다면 저도 악역을 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은 자식 하나를 더 키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아가씨의 행동을 보면서도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그녀를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더 참아주고 싶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당신은 가족이라서 무슨 일이 있어도 넘어가고 도와주고 싶어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어요. 지금까지 도와준 것만으로도 제 할 일을 다 한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양해해 주실 수 없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더 하면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아가씨의 카드를 없애버렸고 예전처럼 관계가 틀어졌어요. 예전에는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지금은 그만두고 싶어요. 또한 아가씨는 시댁에서만 노련했던 며느리 노릇을 할 뿐이었고 시댁 일에는 관심조차 없었어요. 몇 차례 마음의 상처를 받다 보니 자연스레 그런 상황이 오게 돼 버렸어요. 그런데도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매달 꾸준히 넣었던 적금들이 만기가 되어 목돈을 지금 만져봤어요. 결혼할 때부터 함께 살아온 협소한 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어요.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갈 생각을 하니 지금까지의 어려움이 달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나 자신에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남편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퇴근 후 놀라게 될 것 같아서 참았어요. 저녁이면 결정할 거예요. 남편은 이상한 모습이었어요. 그에서 통장을 열고 돈의 양을 놓고 놀라워했어요. 어찌 금이야. 그동안 이루지금에 또 알아보셔서야 해. 결혼 안 해도 그동안 들퍼뜨리건만 당신 일이 어려웠어요.
우리 이제 여기보다 더 깊은 집으로 이사 가서 자식도 낳자. 여기서 자식 키우기는 어려워요. 이해 정말 대단하다. 나는 왜 그동안 그렇게 살아야만 했지? 글쎄 너무 고마워. 남편은 놀라움에 통장에서 눈을 꺼지 못했어요. 함께는 실제로 다음날 우리는 결정된 것을 봐보러 다녔어요. 결혼할 때는 없었거나 둘이 잠만 잔다는 생각으로 가장 있는 돈에 따라 골을 맞춰야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요. 그에 맞춰 상가인지 상권이 어떤지 그 이외 자세한 것 좀 보이게 됐어요. 마음에 즐긴 곳을 고른 우리는 계약을 했고 집으로에 나 있을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는 만큼 나는 가구며 가전 등 모든 것을 새 것으로 넣고 싶었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하여 모은 것이었어요.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했어요. 그곳에 가서는 새로운 인생이 열릴 듯 했어요.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것 같았지만 갑자기 신우가 결혼을 하겠다고 나서면서부터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갖고 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시댁에서는 신우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저희에게 손을 벌렸어요. 연우 결혼하는데 1억을 보태라네요. 1억이요. 그 큰 돈이 어디 있을까요? 조금 탔다며 며칠 전에 잔금을 치르고 이제 없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있는 거 다 아는데 그러지 말고 동생 좀 도와줘. 없으면 결혼을 말던가 하고 싶으면 형편에 맞게 하는 게 맞을 거야. 또 시작인가? 너는 돈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싸울 듯이 얘기하는구나. 제가 처음부터 일할 거예요. 그동안 아가씨가 어떻게 했는지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못 해주겠다는 거냐? 못 해드릴게요. 내가 내게 무슨 말을 하겠냐? 천하에 못된 것, 너무 돈돈거리지 마라. 없는 사람도 돌볼 줄 알아야지. 돈 나고 사람 나온다고? 시어머니는 괘씸하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제가 뭐 틀린 말을 했나요? 이거는 맡긴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와 아가씨 남편까지 모두 저 때문에 아가씨가 결혼을 못하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하고 저를 아주 그들은 계속해서 전화를 하고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있었어요. 남편은 시부모와 가족들에게 돈을 빌려보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나에게 이야기했어요. 도와줄래? 이렇게까지 해야만 해? 빚을 내도 돈을 필요로 하는 곳에 먼저 사용하자는 제안도 거절하고 돈을 어떻게 어디에 사용할지 몰라서 그랬어요. 그럼에도 예전처럼 받을 수 있는 느낌을 얻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연우에게 돈을 빌릴까? 그래, 돈을 빌리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야? 정말이지, 가족끼리 이럴 수 있다니. 가족은 나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길까? 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됐어. 차용증을 받아올 테니까 나중에는 다시 말 말아줄게. 그것은 내가 할 일이니까. 남편은 매달 얼마씩 갚겠다는 차용증을 받아왔고 나는 그 차용증과 함께 남편에게 각서를 받아놨어요. 남편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물었지만 나는 그 각서를 더 믿었어요. 그렇게 아가씨에게 10억 자금을 빌려주었고 우리는 잔금을 치르며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이사를 한 뒤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화장지를 사드리고 집안을 구경하며 투덜거리더라고요. 돈 없다며 툴툴거리더니 뒷주머니는 따로 차고 있었다며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곤 안 입고 온 듯이 말을 했어요. 두 사람의 대화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지만 부러워서 그런다고 생각하고는 잊어버렸죠. 몇 달이 지나고 결혼을 한다던 아가씨의 소식이 들리지 않았어요. 궁금했던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아가씨 결혼할 남자는 언제 데리고 오겠대? 그게 파터 났어. 뭐, 결혼하려고 보니까 사람이 엉망이더래. 그래서 안 하는 게 낫다면서 없던 걸로 했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본인 인생을 거는 건데 아니라고 생각하면 바로 관둬야지. 안 그래? 아니, 사람이 어땠길래 소개도 시켜주기 전에 관둔다는 말이야. 자세히는 나도 몰라. 연우 말로는 완전 쓰레기였대. 그럼 결혼 자금으로 가져간 돈은? 당신은 지금 파혼한 연우보다 돈이 먼저야? 파혼해서 마음이 아프지도 않는데 내가 무슨 걱정을 해? 당신도 참 당신답다.
아가씨의 파혼 소식에 저는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아가씨는 TV를 보며 깔깔거리고 있었죠. 아가씨, 돈 내놔요. 뜬금없이 무슨 소리예요? 결혼 안 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런데 결혼 자금으로 빌려준 건데 안 했으면 돌려주는 게 맞죠? 빌려줬으면 그만이지. 뭐라고요? 그래요. 기분 나쁜 일이네요. 혼자 혼동스러워하지 마세요. 함께 고민해봐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서로 솔직히 이야기하고 의견을 조율해야겠어요. 함께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해 보아요. 가요. 그 순간에는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이 올바른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 아니,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야 알았어요. 지금 떠올리면 그 순간에는 그렇게 말하진 못할 것 같아요. 옆에서 바라보는 게 아닌 그 순간을 느낀 사람으로서 그렇게 느꼈어요. 그 초점에 그때 그 자리에 선 여성에게서 이렇게 떠올리면서 식신이 팔을 뻗칠 수밖에 없었죠. 저는 남편을 혼내고는 이별 고개를 했어요. 하지만 뭐 우리 둘 다 나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혹시 그가 완전히 집을 나가버린다면? 조금만 더 참아볼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겉으론 그렇게 다짐하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이유 없는 슬픔이 넘쳐 있었어요. 마치 마음이 완전히 비빈다 싶었죠. 아무리 해도 위로받을 수 없었고 마음 아프고 그렇게 해서 도저히 버텨낼 수 없었었죠. 그 무엇도 그 마음을 완전히 채울 수는 없었어요. 마음속에서 언제 그 감정이 소리쳐야 하고 눈물이 줄줄 흐르기 시작할지 조절을 할 수 없었어요. 그때까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 버티고 있었어요. 겨우겨우 그런 걸 조절하려고 노력하면서 끝끝내 견뎌내야 했어요. 마치 그 순간이 바로 저에게 특별한 시험을 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생각해보면 그날이 제 인생에서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결정적인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감정이 생길 때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마음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 요즘엔 한층 더 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혹시 내 마음이 깨어져 나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간신히 들었어요. 이제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지쳤어요. 신둥인 셈인 게 걱정되면서도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도 어쩌면 이 난관도 언젠가 해나갈 방법이 생길지도 몰라요. 지금은 우선 이 감정을 이겨내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피곤해서 말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거짓말했던 건 미안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엄마와 연우가 신용불량자가 되어 빚으로 고생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눈치를 못 챘어요. 가족이라서 무시할 수 없었어요. 결국 제 마음한테 거짓말했어요. 돈을 갚으려고 말이야. 그리고 당신 아가씨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어. 그렇게 해야겠지. 그 돈이 어디서 온 건데 당신이 결정해? 가족이 모일 수 있는 길 말이야. 너무 간섭하지 마. 왜 날 이렇게 만드냐? 그냥 넘어가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아? 미안해하던 남편은 점점 날 모르는 채 돈만 챙기는 척을 하고 시어머니는 아직 어리니 철을 못 들었다며 더 나이가 많은 내가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결혼 후 시댁은 항상 내 마음 깊은 곳의 상처였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놓고 싶어요. 의욕도 희망도 없어요. 매일 같이 눕고만 있다 보니 기운이 점점 떨어졌고 우울한 감정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계속 이런 삶을 살 것보다 혼자 산다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거실로 나갔어요. 남편은 시아버지 제사로 시부모 집에 갔기 때문에 아무도 없었죠.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꺼내 밥을 억지로 먹었고 씻고 화장을 하고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시부모 집으로 향했어요. 시부모들은 제사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를 보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왜 이런 옷을 입었어? 시부모님 제사에 그런 옷을 입는 건 무례하다. 제사를 하러 온 게 아니에요. 돈을 갚으러 왔어요. 이 말에 시어머니는 굴러굴러 거셨어요. 돈을 갚으세요.
제사상 앞에서 차를 차는 짓이다. 아버님이 빚내서 제사하는 걸 봤다면 좋아하실 텐데. 이런 말 하냐. 없는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 물이라도 모시면 되잖아. 다른 사람의 가슴을 난도질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편안히 살아가고 있네요. 당장 나가라.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내가 돈을 갚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줄 테니까. 그래도 인연인 시아버지는 차용증을 박박 찢어버렸어요. 남편은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며칠을 누워만 지내다가 정신을 잃은 줄 알았어. 그래서 나를 끌어내려 했어. 나는 그런 남편을 밀쳐버리고 발을 잘못 디대던 남편은 제사상 위로 미끄러졌어. 그 때문에 제사상 위의 음식들이 다 바닥으로 떨어졌어. 왜 그래? 과연 왜 그래? 결국 미쳤어. 내가 미쳤구나. 다른 건 말하지 말고 약속을 지키세요. 어떤 약속? 돈을 빌려줬으면 갚아야지. 너 참 웃겨. 그 돈은 내가 혼자 번거로운 일이야. 너 혼자 벌고 아이는 집에서 놀았대. 가만히 있으면 또 누구를 바보로 아나? 함께 벌어서 최선을 다해놓고 어디 갑자기 혼자 벌다가 이러는 거야? 벌써 다 잊은 건가? 이 집 식구들을 먹여 살리느라 뭘 하는지. 어디서부터 인연이 터졌다. 패는 없는 거야? 시아버지 제사상 앞에서 나는 더 이상 이 집 식구가 아니에요. 뭐, 이혼하려는 거야? 그래, 이혼하자. 나도 너처럼 며느리랑 사는 거 소름 끼치니까. 돈밖에 모르는 돈벌레 같은 너를 어디서 구해와서 집안을 풍비박산하게 만들고 있어. 웃음 웃어. 너 혹시 웃음이 나오니? 기생충들이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뭐, 기생충 천어길이 어디서 그런 짓을 했다. 제가 이야기할게. 그때 내 남편이 나를 철썩 때리자 나도 곧바로 그의 뺨을 때렸다. 그리고 가방 속에 이혼 서류와 각서를 던졌어. 이혼하자. 내가 던진 각서를 본 남편은 잊고 있었던 각서의 내용을 상기하자 얼굴이 창백해졌어. 남편의 반응에 곁에 있던 시어머니가 종이를 빼앗아 읽어보자 개품을 쓰고 나서 뒤로 넘어졌다. 이게 뭐야? 이 사람이 내게 쓴 각서야? 아가씨에게 돈을 돌려받지 않으면 땡전을 받지 않고 이혼해 줄 거라는 각서야. 이 법이 어딨어? 너 이게 믿고 이혼하려는 거야? 네, 나는 더 이상 이 집과 연관이 없길 원해. 녹은 마음에 우리가 같이 버린 거면 헤어질 때에도 나눠 가야지. 무슨 말인데, 어머니, 아들이 이런 약속을 저와 했다고. 말도 안 돼.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너 그 집 절대로 넘겨줄 필요 없어, 어머니. 지금도 그 집은 내 거야. 뭐, 그 집은 내 거라고요. 이게 사실이야? 왜 그렇게 해? 시어머니 모르셨나 보네. 그 집은 지금도 제 거라고. 전체가 분하다는 듯이 남편을 쳐다봤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는 집 계약 시 남편과 함께 고생했던 것에 대해 공동명의로 집을 사자고 제안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시댁에서의 고생으로 모든 것이 제 덕분이라며 제 명의로 해주기로 했어요. 그 결정이 나중에 책임을 지게 되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하지만 시댁에서 일으킨 소란 뒤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도 들어왔어요. 그때 남편은 화를 내며 이혼을 얘기하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내며 집안 물건을 던졌어요. 하지만 저는 피식 웃었죠. 남편은 겁을 주겠다는 태도를 보이더니 마침내 물건을 내려놓았어요. 이후 이혼을 결정하고 마무리 지었어요. 계속 참았고 이해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돈이 아까워서 이혼하려 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혼은 피할 수 없었고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어요. 그냥 서로 힘을 빼지 말자. 누가 이기는지 두고 보자고 남편은 끝까지 이혼을 할 수 없다고 했고 몇 날 며칠을 싸웠어. 근데 여자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긴 시합 끝에 이혼을 했어. 내가 그때 원했고 기대했던 내 이름으로 된 그 집은 팔게 됐지. 시댁 가족들과 아주 먼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 이혼한 후 새로운 결혼을 해서 생긴 분노도 저절로 없어졌어. 분노의 원인이 없어지니